제가 오늘 소개할 단 3가지 방법만 꾸준히 손끝으로 실천하신다면 약이나 수술 없이도 아침과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의학과 남성 활력 분야를 연구하는 김민준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십 년간 많은 남성들이 혼자 고민해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희망과 과학적 해결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예상과 달리 자신감이 부족해 혼자 한숨을 쉬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면 오늘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나 연구해왔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은 많은 분들은 처음에 깊은 좌절과 체념의 표정으로 정말 끝인가 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뒤 그분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피었고 아침이 달라졌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 전체가 다시 따뜻해졌다는 감사의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마법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본래 지닌 자가 회복 능력을 과학적 원리로 다시 깨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값비싼 약이나 고통스러운 수술이 아니라 여러분 손끝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접근법입니다. 이 방법은 수천 년 전 동양의 지혜를 바탕으로 하며 현대의학의 해부학적, 신경학적 연구로도 그 원리가 명확히 입증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배우는 지식을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오늘 밤부터 반드시 직접 실천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꺼져가던 삶의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성의 활력은 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라지는 걸까요? 우리 몸을 거대한 저택에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을 점점 꺼져가는 난로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중앙난로의 불길 덕분에 가장 먼 방까지 온기가 가득했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세월과 스트레스, 피로가 쌓이면서 중앙난로의 불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럼 가장 먼저 차갑게 식는 방은 어디일까요? 바로 난로에서 가장 먼 방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남성의 활력, 자신감, 그리고 부부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먼저 온기를 잃게 됩니다. 많은 분이 이를 해결하려고 비싼 약이나 정력 보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방법들은 이미 꺼져가는 불씨 위에 휘발유를 잠시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불길이 타오르는 듯 느껴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불씨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세 꺼지고 더 깊은 좌절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저택의 중앙난로, 즉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불씨 자체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열쇠는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숨겨진 에너지 스위치에 있습니다. 이 스위치들은 동양의학에서 수천 년 전부터 혈자리로 알려졌고 그 중요성이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놀랍게도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이 혈자리 주변에는 핵심 신경과 혈관, 다발이 밀집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이제 이는 단순한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명백한 과학의 영역인 것입니다. 제가 직접 진료하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스위치를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자극하면 마치 닫혀있던 수문이 열리듯 막혀있던 몸의 에너지 흐름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결국 아침의 활력이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 활력이 돌아오며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남성 기능의 회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고 소원해진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노년의 삶 전체를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이해하신다면 단순한 지식을 넘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실천법을 직접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는 척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들은 아침마다 활력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혼자 고통을 감내한다고 하소연하곤 합니다. 대부분은 이 문제를 아내에게조차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혼자 묵묵히 감당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저에게 오셨던 한 환자분은 젊었을 때 늘 유머를 잃지 않고 주변을 즐겁게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표정이 굳어졌으며 아내와의 대화도 현저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이제 남성으로서 끝났다 라는 생각이 매일 밤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이 사례를 들으며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중년 남성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몸의 작은 변화가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자신감은 부부관계와 일상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해결책을 선택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믿고 약을 몰래 복용하거나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건강식품을 구매하지만 결국 일시적 효과에 실망하고 다시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남성으로서의 자존감마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저는 비뇨 건강과 남성 활력 분야에서 30년 넘게 진료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결코 당신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몸의 불씨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그로 인해 자신감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건강하게 되살릴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실천이 만들어낸 위대한 변화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전에 찾아오셨던 김영우 씨는 처음엔 아내의 권유로 마지못해 제 진료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진료 내내 거의 말씀도 없으셨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며 피하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뒤 몇 주 만에 다시 오셨을 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어둡고 무거웠던 표정은 생기가 돌아왔고 편안한 웃음이 되찾아졌습니다. 옆에 함께 온 아내분 또한 요즘 남편이 예전처럼 농담도 하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몸의 기능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까지 함께 살아나고 삶 전체가 다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소원했던 부부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매일 아침에 발걸음이 가벼워지며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존감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의 활력을 되찾는 일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남은 인생 전체를 다시 살리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열쇠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손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약이나 수술 등 외부적인 방법에만 의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일시적인 불꽃일 뿐이며 곧 꺼져 다시 깊은 좌절감만 남기게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가장 근본적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몸속 깊은 불씨를 되살리고 막혀있던 에너지의 흐름을 열어 몸 전체의 생명의 에너지가 원활히 흐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이 경이로운 과정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꾸준히 올바르게 실천한 분들은 모두 예외 없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아침이 달라지며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혼자 끙끙 앓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아내에게조차 말하기 부끄럽다고 느껴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숨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당신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며 절대로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의사이자 당신의 건강한 인생 여정을 응원하는 동반자로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깊은 고민은 분명히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속 에너지가 다시 흐르고 삶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저와 함께 이 건강한 길을 시작하십시오. 황금 열쇠는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두 손 안에 있습니다. 이제 혈자리 자극, 즉 과학과 지혜가 만나는 방법이 어떻게 몸을 깨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방법은 단순한 비밀이나 민간 요법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양의학의 지혜와 현대 서양의학의 과학적 분석이 만나 그 효과를 입증한 매우 논리적인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몸을 하나의 집이라 생각해 봅시다. 중앙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집안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퍼지고 생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불씨가 약해지면 집 전체는 금세 차갑고 어두운 공간으로 변합니다. 남성의 활력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많은 분이 특정 부위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문제의 진짜 근원은 훨씬 깊은 곳, 바로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순환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기능이 약해지면 몸 전체가 차갑게 식기 시작하며 에너지 공급원에서 가장 먼 부분부터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에너지가 가장 먼 부위부터 먼저 굳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 몸의 불길은 매우 강하게 타올라 매일 아침에도 지치지 않는 힘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강렬했던 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조금 피곤한 정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몸 전체가 힘을 잃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다급한 마음에 약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듯 약은 거의 꺼져가는 불 위에 휘발유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불꽃이 타오르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하고 곧 사그라집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불씨 자체를 살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몸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 스위치를 다시 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수천 년 전 동양의학에서 전해 내려온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 몸에는 기와 혈이 흐르는 특별한 통로인 경락이 있으며 그 위에는 특별한 지점, 즉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혈자리를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하면 막혀있던 에너지 통로가 열리고 몸 전체의 불길이 다시 살아난다고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현대의학의 해부학 연구에서도 혈자리 주변에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 다발이 밀집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배꼽 아래 위치한 관원혈은 골반 내부 장기로 이어지는 중요한 신경 다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하복부 전체가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생명의 기운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발목 안쪽 삼음교능관, 신장, 비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막혀있던 하체 혈액순환이 회복되고 따뜻한 피가 발끝까지 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 용천혈은 척추와 직접 연결된 중요한 신경들이 집중된 지점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땅의 기운이 솟아오르듯 온몸에 활력이 퍼지고 몸의 아래에서부터 위로 강력한 힘이 올라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거대한 돌 때문에 막혔던 강물이 돌을 치우며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모습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천천히 흐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속도가 붙고 결국 강 전체가 생명력으로 넘실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몇 년 전 한 국제학교에서 저명한 신경해부학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신경과 혈관의 분포를 정밀 분석한 결과 동양의학에서 수천 년 전부터 강조해온 주요 혈자리 주변에 실제로 핵심적인 신경과 혈관이 밀집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천 년 전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공감과 함께 큰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방법은 고대의 위대한 지혜와 현대 정밀 과학이 만나는 가장 경이로운 지점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단순히 약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몸속 잠든 위대한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꺼져가던 불씨가 반드시 되살아나고 아침의 활력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실천편, 인생을 바꿀 3가지 스위치. 이제 우리는 이 방법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했으니 본격적으로 실천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직접 실행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중앙 난로의 불씨가 약해져 집안 전체가 차갑고 어두운 상태라고 합시다. 이 불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3개의 스위치가 바로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3개의 스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고 어떻게 켜야 하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 손.
먼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손입니다. 손은 단순히 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따뜻한 에너지를 몸속 깊은 곳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이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지고 충분히 따뜻해야만 몸속 깊은 곳까지 생명의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손바닥을 서로 마주대고 충분히 따뜻해질 때까지 힘껏 비비십시오. 마치 추운 겨울날 꽁꽁 언 손을 녹이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손이 따뜻해지는 순간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첫 번째 스위치, 배꼽 아래 관원혈. 첫 번째 스위치는 배꼽 바로 아래, 배꼽 중앙에서 손가락 3마디 정도 내려간 지점입니다. 이곳이 바로 관원혈, 즉 우리 몸의 핵심 에너지 탱크이자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모이는 보일러 실과 같은 곳입니다. 방법. 검지, 중지, 약지 3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아 관원혈 위에 올립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서 아랫배가 살짝 들어가는 느낌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시원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들면 충분합니다. 이 상태로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대 방향으로 10회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며 눌러줍니다. 이 동작을 총 3번 반복합니다. 두 번째 스위치, 발목 안쪽 삼음교. 두 번째 스위치는 다리 안쪽에 있습니다. 편안히 앉아 발목 안쪽에 튀어나온 복사뼈를 찾으십시오. 복사뼈 가장 높은 지점에서 손가락 3마디만큼 위로 올라가면 정강이뼈 바로 뒤쪽에 살짝 오목한 자리가 느껴집니다. 그곳이 바로 삼음교, 즉 산인절하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이곳은 간, 신장, 비장으로 향하는 경락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하체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 분기점과 같습니다. 방법. 엄지손가락을 오목한 곳에 정확히 대고 숨을 내쉴 때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살짝 힘을 빼주십시오. 이 동작을 펌프질하듯 한번 반복해주세요. 반드시 양쪽 다리 모두 똑같이 시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스위치, 발바닥 용천혈. 세 번째 스위치는 발바닥에 있습니다. 발가락을 살짝 구부렸을 때 발바닥 중앙에 인자 모양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이름 그대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 엄지손가락으로 오목한 지점을 강하게 눌러주세요. 몇 초간 유지한 뒤 발가락 쪽으로 밀어 올리듯 마사지합니다. 이 동작을 발바닥 전체가 따뜻해질 때까지 양쪽 발 모두 약 1분간 반복합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맑은 물줄기를 끌어올리는 기분으로 수행하면 몸의 아래에서부터 위로 강력한 힘이 솟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실천이 효과를 결정한다. 이제 3가지 핵심 혈자리를 모두 배웠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바로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거나 심한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실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 사항과 절대로 피해야 할 위험한 상황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원칙, 식사 직후 금지. 식사 직후 지압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과거 진료했던 한 환자는 조급한 마음에 저녁을 배부르게 먹고 바로 소파에 누워 배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며칠 뒤 그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전혀 되지 않는다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위장은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혈액과 에너지를 집중해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위를 강하게 누르면 위가 제대로 소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아프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많은 분이 지압은 무조건 아플 정도로 강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삼음교 등 중요한 혈자리 주변에는 신경과 혈관이 밀집해 있어 과도하게 누르면 멍이 들거나 심한 경우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시원하며 묵직한 느낌이 드는 정도의 강도가 가장 이상적이며 안전합니다. 세 번째 원칙, 열이 나거나 염증이 있을 때는 금지. 몸에 열이 나거나 염증이 있을 때는 지압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한 감기로 온몸이 뜨겁다면 억지로 지압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몸속 염증 반응이 심해지고 오히려 질병이 온몸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지압할 부위에 상처나 심한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지압은 잠시 쉬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 이 방법을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 혈관에 혈전이 있는 분, 현재 임신 중인 여성. 특히 삼음교 혈자리는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임산부에게는 전통적으로 금기시된 자리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건강은 용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결론, 꾸준함이 기적을 만든다.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을 함께 마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손가락 몇 번 누른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까? 라며 반신반의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의사이자 한 인간으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삶을 지켜보며 변치 않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성실하게, 꾸준히, 그리고 깊은 정성을 다해 몸을 관리하면 몸은 반드시 그 정성에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메말랐던 황무지에 반가운 빗방울이 떨어지면 땅속 깊은 씨앗이 새싹을 틔우듯 말입니다. 이제 진정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오늘도 나이는 어쩔 수 없어 라며 체념하며 값비싼 약만 의존하며 하루를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부터 단 5분이라도 투자해 손끝으로 몸속 깊은 불씨를 다시 살려내시겠습니까? 저는 의사이자 인생 선배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투자하는 단 5분의 시간이 남은 수십 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모든 지식과 방법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결심과 꾸준한 실천뿐입니다. 오늘 밤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